여러분 조금 쉬고 오셨습니까? 7, 8주차는 챕터 5 보건사업 기획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학습했었던 1절 보건사업 기획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2절 보건정보 및 기술 활용과 3절 보건사업 질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지역사회 간호사들은 1차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보건정보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간호정보 역량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간호정보 역량이란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정보와 관련된 업무와 역할을 수행해내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프로그램을 활용함과 동시에 정보화와 관련된 지식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모두를 이룹니다. 여러분이 먼 훗날 지역사회 간호사로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먼저 일하고 계실 여러분의 많은 선배님들보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와 같은 컴퓨터 기술, 정보 지식과 기술을 갖추기 위해서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기술의 활용, 그리고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 보건 의료 분야의 지리 정보 시스템의 활용 및 전자 자료 교환의 역할, 유헬스,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건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 기술의 활용입니다. 지역사회 대상자들에게 최상의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간호사는 지역사회의 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민 역량조사, 청소년 건강 위험 행위 감시 체계 등의 국가 승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역사회 간호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자료원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각종 질병 발생률과 유병률에 관한 정보와 사망률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표 5-15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는 2019년 보건복지부 국가 승인 통계 현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도록 제가 통계명에 색깔로 네모를 쳐놓았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서 2019년 말 기준 47종의 국가 승인 조사 통계를 생산,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그 외에도 보건복지 분야 통계 중에서 활용도가 높고 유용한 통계 지표를 수록한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길잡이 통계 등을 매년 발간하여서 정책을 펼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을 분야별로 나누어서 국제적인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주요 지표 등을 수록한 OECD 헬스 데이터를 배포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교과서 391페이지 표 5-16에는요. 국내외의 의료 관련 정보 검색 자료원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학부생 때는 지금 나와 아무 상관도 없어 보이고 앞으로도 찾을 리 없을 것 같은 이런 자료들을 왜 공부해야 하지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역사회 간호사, 즉 보건교사, 보건소, 산업체 간호사, 보험공단 등에서 일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렇게 일을 하게 된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임상 간호사로 일을 하더라도 대학원에 진학해서 논문들을 쓸 수 있게 될 건데요. 논문을 쓰는 데 있어서 연구 필요성에 객관적인 근거가 되는 것이 국민의 건강 정보에 대한 통계 자료와 현황 분석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헌 검색 사이트 리스트 정도는 수업 시간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도 사실 방대한데요. 이 부분은 최신 경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 시험에 나오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제가 따로 언급을 할 테니까 내용과 분량에 압박받지 마시고 마음 편히 그냥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이란 전국 보건의료원, 보건소나 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약 3,500여 개 보건기관의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구축한 정보 시스템입니다.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의 주요 서비스로는 보건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건사업 및 행정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이제는 병원에서도 거의 다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즉 EMR 적용과 청구나 검사 등의 진료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근거가 바탕이 되는 정책 수립을 위한 각종 실적, 통계, 보고 자료 등을 자동화하여서 제공하며 재증명 발급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 및 검진 결과 확인까지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5-9에서 보면요. 제가 글로 제시한 내용과 그림의 색깔 네모를 친 것에 대한 색칠이 똑같습니다. 비교해 보시면서 교과서에 이런 내용들이 그림의 이런 부분들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정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은 편리성과 신속성, 정확성에 대한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의 침해 가능성이라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실제로 경험하신 분도 계실 테고 또 의료인으로 일하게 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함에 있어서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지침을 따로 규정함으로써 보건기관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건기관은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정보 주체에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대한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불이익의 내용 등의 상황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이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 의무입니다. 또한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관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동그라미 2번의 정보의 파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또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유출하거나 누설하면 절대 안 됩니다. 개인정보 유출과 누설의 문제는 실제로 제가 일하는 임상 또는 그 누군가가 일하는 임상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지속적인 공지와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반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중요한 지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지리정보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보건, 정보, 기술 활용을 교과서에 다 담기는 매우 방대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도 현재 진행형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분야이기에 교과서를 바탕으로 간단한 개념을 설명한 후에 실제적으로 최신 경향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는 데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지요? 천천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금은 신경을 쓰고 수업에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알아볼 내용은 GIS입니다.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인간을 둘러싼 모든 자연적 및 인문 사회적 환경을 포함하는 지리 정보를 통합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GIS의 핵심이 되는 지리 정보는 지표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지리사상을 포괄하며 여기서 언급된 지리사상은 지표상에서 주어진 좌표 체계에 따라서 특정한 위치나 속성을 보유하며 다른 지리사상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GIS에 대한 설명을 서술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이 내용을 들으면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방대한 자료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도록 보건의료 빅데이터 동향이라는 내용에서 연세대학교 이강수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아티클 자료를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훨씬 유익하실 것 같습니다. GIS의 역사입니다. GIS의 역사는 캐나다 연방정부에서 토지 및 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1990년대 중반 이후에 이르러서는 미국이나 유럽 연합 등의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지리정보 기반 구조가 구축되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기반 구조란 내용이 또 어려운데요. 네, 설명 들으시면 어렵지 않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기반 구조란 지리정보가 고속도로나 교량, 통신 네트워크, 교육 시스템, 치안, 기타 공공 서비스와 같은 사회의 경제 및 정치적 기반 구조와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다루어야 할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GIS를 활용하여서 각종 질병의 유병률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도 합니다. 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GIS의 활용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예시는 1854년 닥터 존 스노우가 영국 런던에 창궐했던 콜레라 발생 사례를 지도 위에 표시하여서 사람과 환경 사이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림 5-10에 콜레라 지도를 통해서 그는 특정한 물의 공급이 콜레라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콜레라의 전파 기전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조차도 할 수 없었지만 이와 같은 공간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실제로 물 공급을 차단하고 보니까 질병 발생이 놀랍게 해결되는 결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림 5-11은 실제로 물 공급을 차단한 이후에 콜레라 질환의 발생률이 급격히 감소한 것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GIS 활용 사례의 두 번째 예시입니다. 이는 2000년에 미국에서 쉬겔라라는 바이러스가 있었는데요.
이로 인한 세균성 이질 환자를 GIS로 파악한 결과 특정 치약 지역에서만 치약 전 아동들에게 발병 사례가 집중됨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수인성 감염병 발생을 모니터링하거나 특정 지역 아동의 납 중독의 원인 규명을 돕기도 하고 보행 중인 어린이들의 부상까지도 예측하는 등 각종 질병과 관련된 효과적인 예방책 수립을 위한 방안으로 GIS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GIS를 활용한 지역사회 기반 지도 이들을 사용해서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위하여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보건의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지역 주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을 위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의 시, 군, 구별, 현재 흡연율 지리적 분포 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GIS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건의료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나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흡연율 지도를 웹사이트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GIS를 활용한 2013년부터 2017년 지역사회 건강조사 시도별 결과들을 게재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생성되는 빅데이터 질의 정보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보건의료 빅데이터 동향에서 GIS 활용에 대한 글을 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의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동향을 비교하고 최신 연구 동향까지 살펴본 아티클이 있어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실 때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사용되는 예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우리나라 지도가 있는데요.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나온 의료 이용 지도입니다. 이는 지역별 의료 자원 현황 등을 시각적으로 알 수 있게 제시하고 있으며 감염병이나 계절성 질환 등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의 의료 이용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림 14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지역별 의료 이용 및 공급 현황 분석을 통한 주제도 분석, 분야별 의료 치약지, 거점 의료기관 배치, 시뮬레이션, 지도 위에서 의료기관의 분포 조회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시면 이렇게 GIS를 활용할 수 있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전자자료교환, 즉 EDI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국제 간, 국내 기업 간의 컴퓨터 통신으로 표준화된 거래 문서를 전자적으로 상호 교환하는 방식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지역 의료 보건 분야 EDI의 대표적인 예로는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용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지역 보건 의료 정보 시스템이란 전국 보건기관이 다 연결되어 있는 편리한 보건 행정 서비스와 양질의 안전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선진화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이는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자의무기록, 즉 EMR의 적용과
검사나 청구 등의 진료 관련 업무의 전산화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보건기관 간의 진료 정보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방문 건강 또는 만성질환 관리, 각종 감염병 관리, 건강검진 사업 등의 체계적인 정보 관리 또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저만 놀라운가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 5-1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놀라운 그림이 여러분을 반기고 있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런 그림은 우리가 지역사회의 간호 개념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이지 여러분을 압박하는 두려운 존재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가 전자자료 교환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바깥쪽을 둘러싼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을 보면 여러분 보건기관 업무 담당자, 국민, 보건복지부 및 유관기관 정책 결정자 등 개인과 보건 관련 업무자, 정부기관의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하는 순서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여서 네모로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네, 방금은 파란색 네모를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은 다양한 입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한 내용이 보이시나요? 이 내용의 가장 윗부분을 보면 지역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정보를 주고받으며 소통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들 사이에 공백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양방향의 화살표들이 보이시나요? 각각의 화살표 위에 작은 글씨들을 보면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과 개인, 기업, 정부기관 간의 정보 교환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왼쪽에 위치한 국민들이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개인형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 지원 서비스를 확대하고자 주황색으로 표시된 공공보건 포털 등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주황색이 보이시나요? 이는 DW라고 적혀 있는데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실정 및 통계 자료를 자동화하여서 보건기관에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설명을 천천히 들어보니 역시 이 그림 또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은 정부에서 전국 보건기관,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보건진료소별 정보 시스템 운영에 따른 업무 생산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보건의료 분야 정보화 전략계획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보건정보센터의 운영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유헬스 활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헬스란 유비쿼터스 헬스의 줄임말로 정보통신과 보건의료를 연결하여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방이나 진단, 치료, 사후 관리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시스템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유헬스는 병원뿐만 아니라 직장, 가정 등 지역사회 가운데의 모든 곳에서 건강 유지에 필요한 정보를 원격으로 수집하고 공유하고 관리함으로써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가 모니터링되는 포괄적 내용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가장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 환자들이 PC나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나의 혈압과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의료기관으로부터 실시간 진료와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헬스 사업은요, 질병 치료 및 관리가 목적인 헬스케어와 건강 유지 및 향상을 위한 서비스인 웰리스형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밑에 자세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유헬스 활용의 첫 번째는 홈케어입니다. 홈케어는 현재 실용화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가정용 생체 정보 측정 기기를 이용해서 생체 정보를 측정해서 서비스 센터로 전송이 되면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만성 질환을 관리하며 그에 따른 응급 사항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헬스케어는 이동 중에도 생체 정보를 측정하여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자, 여러분, 그림 5-16의 웨어러블 디바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조금 낯선 것도 있고 또 한번 본 적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새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익숙하고 친숙하게 느껴지실 것이라 믿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류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바깥 출입이 불편하고 또한 병원에 가는 것이 겁이 나고 자기 건강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웨어러블 디바이스는 코비드19로 인해서 더욱더 그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음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만든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에 대한 영상을 보시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매일 수많은 데이터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을 모으고 나누고 분석하며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건강하게 오래 살기에 대한 사람들의 바람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건강과 보건은 물론 관련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국민 행복과 의료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 서비스의 기준과 지침을 만들어 의료 서비스의 비용과 내용이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국민의료평가기관입니다. 건강보험 역사와 함께 지난 38년 동안 축적해온 공공 데이터를 국민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해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의 진료 정보를 비롯하여 의약품 정보, 치료 재료 정보, 의료기관의 병상, 인력, 장비 등 의료 자원 정보, 의료 서비스의 적정성에 관한 병원 평가 정보,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일부 비급여 진료비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의료기관을 비롯하여 공공기관, 제약 등 보건의료 유관 기관들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업무 과정을 통해 정제한 지식 기반 공공 데이터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다양한 영역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함으로써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각종 의료정보 통계를 인터넷 포털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부 의료정보 분석이 필요한 경우 맞춤형 데이터셋을 신청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원격으로 접속하여 이를 분석,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체, 학계 등과 소통하고 협력합니다. 공공영역에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헌혈, 인체조직, 응급환자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협력하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지원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은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을 통해 보건의료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줄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 가장 알맞은 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지도록 노력해 갈 것입니다.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과 창조 경제를 지원하는 정부 3.0의 패러다임과 함께합니다. 건강한 미래를 열어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과 보건의료 분야 연구 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발판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관련 다양한 정보들이 연계되어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허브 역할을 해 가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습니까? 조금 빠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1.25배속으로 조금 빠르게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거나 너무 빨리 와서 어려웠다 싶었던 여러분 친구들 있으시면 조금 천천히 해서 천천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서도 최신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영상을 보시면 생각보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빅데이터가 우리 주변에서 훨씬 가깝고 친숙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는 데이터의 형식과 처리 속도 등을 함께 포함하며 기존 방법으로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검색, 분석 등이 어려운 데이터를 총칭합니다. 큰 용량, 데이터 형식의 다양성, 빠른 속도의 특성을 가집니다. 현재로는 빅데이터 수집을 위한 플랫폼 구축 및 분석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국가적인 인재개발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처리할 수 있는 관련 기술 개발과 표준화 방안 및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면서도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모두가 유념하고 넘어가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정보나 데이터의 활용이 쉬워질수록 개인정보가 쉽게 침해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그것들을 상용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활용 사례는 다음과 같으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림 5-8 내용은 그림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GIS, EDI, 빅데이터 등등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국가고시에 어떻게 출제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자문서 교환, 즉 EDI가 도입되었을 때 효과는 어떤 것이 있는가? 네, 자료 입력이나 기록의 정확성이 확보되겠죠. 이러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출제되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GIS는 도입했을 때 어떤 효과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그에 따른 효과는 자료의 입력, 관리, 운영에 대한 정확도가 극대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겠지요. 어렵지 않으니 이에 대한 내용들만 숙지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9년부터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림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3절의 보건사업 질관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관리 부분에서는 질관리와 질보장, 질조절, 총체적 질관리, 지속적 질향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이 정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고 설명과 개념을 연결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관리에 대한 개념과 목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교과서를 통해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질관리의 구성 요소는 효과성, 효율성, 기술 수준, 접근성, 가용성, 이용자 만족도, 지속성, 적합성이 있습니다. 질관리의 접근 방법은 문제 발견, 우선순위 결정, 문제 분석, 개선 과제의 규명, 개선 과제의 수행, 문제의 재평가 단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질관리 부분에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은 포커스 PDCA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 5-21에 포커스 PDCA에 대한 이해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포커스 PDCA에서 이 내용들은 중요한 과정들에 대한 머리자를 따서 FOC, US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살펴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포커스 PDCA의 사이클의 토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건데요. 질관리의 수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찬찬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실무팀을 구성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발견하고 조직하며 명확화하고 이해하고 선택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가장 문제가 많은 과정을 선정해야겠죠. 그렇게 선정했을 때 사업 과정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많을수록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그것들을 개선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네 번째로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을 실행하며 내용들을 점검하고 행동하는 사업 수행 단계를 거칩니다. 그 후에 가설 확정 후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수립하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가 있고 사업을 수행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질관리 평가 방법은 서비스 질에 대한 기준으로 구조기준, 과정기준, 성과기준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에 대한 개념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질관리에 대한 서비스 질평가 모델이 있어서 슬라이드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실 때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실제로 국가고시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은 포커스 PDCA 사이클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사업의 질관리를 위해서 PDCA 사이클에서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등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돕도록 알려드리고 싶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아쉽지만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 관계상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이나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되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동영상 마지막에 출석 댓글을 위한 퀴즈를 제시해 두었습니다. 출석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